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고고입니다. 오늘은 1차 방정식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방정식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항이라는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항은 이 이자가 아니고요. 우리 이사할 때 이 알죠? 이사할 때 옮기리. 항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왼쪽 좌변을 문자로 고치고 우변을 수로 고쳐서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을 몇 개 풀어보았어요. 자, 그런데 물론 그렇게 푸는 게 당연하지만 그 양변의 더하기 4, 양변의 나누기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마저 아껴보자 생각을 해서 이 항이라는 것을 새로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항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 변의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 변의 항을, 한 변에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의 항을 이쪽으로 넘겨버린다는 거죠. 이쪽으로 넘길 때는 응당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 바로 이 친구의 부호를 바꾼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봅시다. 이유는 간단해요. 뭐 때문에? 등식의 성질 때문에. 자, 우리 어제 한 내용이에요. x 플러스 1은 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쪽에 x, 이쪽은 문자만 남기고 이쪽은 숫자만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를 없애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얘를 0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씩 했어요. 등식은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 사라지고 정리를 하니까 x는 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 했던 이 생각 과정을 샥 지워버리고 결과만 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올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x는 그대로 있고 자, 여기 이 플러스 1이 사라졌죠. 플러스 1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을 역할을 해서 3 빼기 1 해서 2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등식의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1이 된 것과 같은 작용을 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정리를 한 거죠. 이것도 보세요. x-5는 7, 왼쪽은 문자, 오른쪽은 숫자 남기기 위해서 숫자는 그대로 두고 왼쪽에 있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얘를 없애버려야 돼. 없애기 위해서 마이너스 5를 없애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5를 0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양변에 5를 더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 사라지고 플러스 0이 되고요. 얘는 7 더하기 5 해서 12가 되었어요.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5는 사라졌지만 여기 있던 5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플러스 5가 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얘는 이항을 했다. 그럼 이 식을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x-5는 7. 얘를 이항을 시켜요. 그러면 넘어가면서 부호가 바뀌었어요. 넘어가면서를 이항을 해서 라고 이항한다. 이꼴 등호를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반드시 등호를 넘을 때만 이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 식에서 우리는 2x하고 마이너스 4x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동류항이니까.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볼래. 1을 건넜어요. 자, 1을 건넜으니까 건너뛰면 무조건 부호를 바꾼다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맞아요. 틀렸으니까 먼저 물어봤겠죠. 얘는 이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갈 때만 부호를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넘길 때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0, 마이너스 2x 이렇게 등호를 넘어갈 때만 부호를 바꾼다.
이항의 개념은 그거죠. 우리가 방 바꾸는 걸 이사라고 하진 않잖아요. 집을 바꿔야 이사라고 하죠. 방을 바꾼다고 해서 이삿짐 센터를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집을 바꿀 때 이사를 한다. 등호를 넘을 때만 이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에서 주문을 했어요. 자, 3x만 이항해봐라. 자, 그럼 얘만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 1 플러스 x 플러스 y 그대로 두고 얘만 넘어가면 플러스 3x니까 등호를 넘어 이사를 가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 상태에서는 동류항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2x 나머지 플러스 1 플러스 y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같은 문제인데 y를 이항하라 되어 있어요. y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여기 있어요. y를 이항하라는 말은 얘는 등호를 넘어가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y를 제외한 나머지를 그냥 쓸게요. 자, y 빼고 다 썼어요. 그다음에 y는 등호를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y가 된다. 이걸 이렇게 쓰니까 이상하네. 어떻게 해요? 애매할 땐 플러스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y 똑같은 게 있으니까 동류항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5y 나머지는 그대로 쓴다. 자, 또 같은 식인데 이번에는 7을 이항하래요. 7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7 외에 나머지는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7만 넘어가면서 플러스 7이었으니까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동류항, 상수항끼리 계산을 해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생각을 했어야 됐어요. 자, 얘를 0으로 만들어 주려면 이거와 두 개를 더해서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찾아야 되고 등식은 양변에 똑같은 걸 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해도 한 30초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이항을 배웠고 등호를 넘어가는 순간 부호가 바뀐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앞에 걸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할 때는 일단 괄호부터 정리를 하세요. 항상 그랬지만 제괄공명할 때 여기는 뭐 제곱, 거듭 제곱은 없을 거지만 일단 제곱이 만약 있다면 정리를 해요. 제괄, 괄호를 정리해요. 그 다음에 곱셈,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차 방정식 얘기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건 이거였어요. 좌변 문자, 우변수, 문자수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 조금 더 빠른 방법으로 하자. 그게 조금 전에 배웠던 이항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x는 얼마다 이렇게 얘는 뭐라고 했죠? 근이나 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여러분, 잠시. 지금 잠깐 스톱 해놓고 요거 3개 정리 먼저 해볼까요? 잠깐 스톱 하시고 다시 켜신 분들 자 이제 풀이 해보겠습니다. 자, 괄호부터 정리를 할게요. 괄호 이렇게 2x-2는 4x-5 자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는 식 이렇게 정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문자 골라요. 2개죠. 그럼 여기는 원래 문자가 있었으니까 얘만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 움직일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4x는 문자니까 이쪽으로 옮길 것이고 자, 그럼 여기는 문자만 있어야 되는데 수가 있네요. 얘는 이쪽으로 옮길 것이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일단 그대로 써줘요. 써주고 나서 이제 옮겨봅시다.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2 4x가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빼기 4 마이너스 2x 2 빼기 5 마이너스 3 이제 어떻게 해요? x는 얼마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양변에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 2분의 1 맞아요?
아닐걸. 부호가 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양변에 곱하면 이렇게 사라지고 x는 곱하면 2분의 3이고 부호는 플러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맞았나요? 맞았겠죠? 그럴 거라 믿어요. 자, 괄호를 정리를 합시다. 2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 정리할 게 이미 하나 생겼어요. 마이너스 6x는 2x 마이너스 24.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문자, 여기는 식 이렇게 얘기했죠. 그 문자, 이쪽에 문자가 있으니까 얘를 옮길 계획을 세우자. 얘는 수니까 냅두고, 그럼 마이너스 6x에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x는 가만 냅두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x는 마이너스 24. 양변을 아까처럼 마이너스 8분의 1을 곱해줍시다. 그러면 날라가고 x는 3이고 부호는 플러스. 자, 여러분 이거 풀 때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가도 꼭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때까지 문제를 풀 때 는을 이렇게 붙이는 거를 습관적으로 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 6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여기 이렇게 붙인단 말이죠. 그럼 한 줄에 등호가 2개나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 그럼 이거는 이렇게 됐는데 얘는 다시 이거고 얘는 다시 이거고 얘는 다시 이거고 얘는 다시 이거고 이렇게 쓰지 않아요. 방정식을 풀 때는 등호가 중간에 있어요. 그죠? 그럼 중간에 있으면 얘들도 계속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이 등호가 줄을 맞추면 진짜 보기 좋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서술형 답안지를 쓰실 때 이렇게 예쁘게 쭉 줄을 맞춰 쓰는 것과 여기에 여기에 는 쓰기도 하고 여기는 쓰기도 하고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요. 여기 마이너스 1점, 여기 마이너스 1점 다 감점돼요. 감점 요인. 같지 않은데 같다고 썼으니까 한 줄에 등호가 여러 개 있으니까 초등학교 땐 그렇게 해도 돼요. 는 뭐 계산하고 되지만 중학교 와서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조심하세요.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자, 괄호부터 해결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과 3을 곱하면 마이너스 21 나머지 그대로 쓰시고요. 자, 이쪽은 문자, 이쪽은 숫자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자는 이쪽으로 요거 정리하면 되네. 이거 정리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1 플러스 13 마이너스 8이죠. 계산 먼저 하고요. 그리고 쪽에 있는 숫자는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7x에 넘어가면 플러스 5x는 있던 8에 얘 넘어가면 플러스 8 되지요. x가 빠졌네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x는 16. 양변에 뭐 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2를 곱해도 되는데 자, 이거 이제 빠르게 이렇게 계산해 볼까요? 바로 약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는 8이 되고 x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차 방정식 풀이 방법을 이렇게 썼어요. 일단 괄호부터 푸는 건 이제 기본이죠. 이런 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이제 문자 이꼴 수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고 나서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